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누르면 나오는 법률 자판기 백성문 변호사의 백문백답. 네, 목요일에는 법 속으로 빠져드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1심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전 교무부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일단 작년 여름부터 난리가 났던 사건이죠. 그랬었죠. 네. 숙명여고의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때 100등에서 뭐 한 50등 요 정도 하던 네, 이 쌍둥이가 2학년 1학기 시험에 각각 문과, 이과, 전교 1등을 합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이게 네. 이슈화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결론을 이제 수사결에서 냈던 건 뭐 끝까지 일단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죄이지 뭐 우리 잘못한 게 없다 끝까지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정도면 이건 유출이 된 거고 이거는 그걸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결국 이 아버지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를 했고 네. 이 딸들 둘을 같이 기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서 한 이 가족이니까. 딸은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네. 넘겼는데 넘겼구나. 오늘 이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의 재판 선고일이었는데요. 네. 오늘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3년 6개월이면은 이 정도 혹시 예상하셨어요? 어떠세요, 사실 업무방해죄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물론 2개 업무방해라고 하지만 7년 구형한 것도 처음 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면 사실 굉장히 중하게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업무방해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방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네, 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숙명여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학생들이 다 시험을 보고 시험을 기초로 해서 성적을 내고 네. 성적 산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업무로 보는 건데 이제 업무방해죄가 그냥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 위계, 그러니까 속임수나 위력, 그러니까 뭔가 뭐 본인의 위세를 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이제 업무방해죄 되는데 이거는 아버지가 시험지를 빼돌렸으니까 네. 속임수를 써서 업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속임수. 일단 네.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이 된 건데 네.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이제 주요한 쟁점은 직접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직접 증거가 뭐냐면 네. 이 범죄를 범했다고 보일 만한 명확한 증거, 그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자백을 했거나 네. 아니면 어디 CCTV에서 시험지 빼내는 게 보였거나 네. 네. 아니면 뭐 누군가의 목격자가 있었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목격자도 없었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없어서 끝까지 부인하면 이게 과연 유죄가 나올까 이걸 이제 네, 좀 네.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유출 경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 쌍둥이 자매는 무조건 답을 알고 쓴 거다. 무조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썼으면 누가 답을 빼줬을까? 아버지밖에 없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네. 이제 그걸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네. 증거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정황으로 그러니까 설명한 증거가 건가요? 없지만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거고요. 그러니까 부정확해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만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황 증거가 다 합쳐도 이 정도면 거의 100에서 99는 범행을 범한 것이지라고 판단하면 이제 유죄 판단이 나오는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이 아버지 교무부장입니다. 네. 그럼 시험 출제하는 그 선생님들이 최종 결재를 맡는 게 이 교무부장이에요. 교무부장의 결재.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결재를 하는 이 교무부장이 그 시험지를 어디다 보관하느냐? 교무부장 바로 뒤에 있는 캐비넷에 보관합니다. 네. 위치도 그렇죠? 하필이면 네, 또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근데 캐비넷에 보관해도 그 함부로 못 열잖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험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1번. 그렇군요. 두 네. 번째는 평상시에는 저기 주말 근무, 휴일 근무 별로 안 했는데 네. 요 시험 직전에 자꾸 주말에 근무를 하거나 야간에 근무를 해요. 그러면 야간에 근무를 하면 본인이 뭔가 일이 있어서 근무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컴퓨터에서 뭘 했는지 보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 좀 확인을 했군요. 네,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작업을 했는지. 그랬다면 CCTV는 없어서 확인은 안 되지만 열고 꺼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뭔가 네. 굉장히 수상쩍은 행동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시험지를 빼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 거고 네. 또 세 번째 이 자매가 이걸 분명히 1학년 1학기 때 한 100등, 50등 이렇게 했던 애들이 전교 1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얘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네. 보니까 신입 검사한테 네. 문제까지 다 풀게 해봤어요. 신입 이런 검사한테. 거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푸세요? 암산으로 푸세요? 아니면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는 못 풀어요. 네. 수학 잘 못했구나. 네. 제가 수학을 좀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수학은 진짜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저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빼곡하게 그 정리를 해가면서 증명을 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천재가 아닌 이상 그냥 암산으로 뚝딱이 안 나오는데
이 그 숙명여고 이 두 자매의 시험지를 보니까 네. 어려운 문제일수록 푼 게 없어요. 바로 아, 답만 적혀 있어요. 뭐 흔적 같은 게 없다는 쉬운 건가요? 문제는 조금 푸는 흔적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푸는 흔적 자체가 거의 없고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시험지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흐릿하게 네네. 정답이 정답이 쭉 적혀 있어요. 이 아, 쌍둥이 자매 시험지에. 네. 근데 그때 쌍둥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 시험 보고 나서 반장이 정답 불러주니까 나도 이렇게 적어놓고 아. 채점하려고 적어놨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판사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니 그걸 뭐하러 적어? 불러주는 대로 채점하고 거기다 표시하면 되지. 그러네요. 또. 잘 보이지도 않게.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듣다 이런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보니 100% 유출 경로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아버지가 시험지를 빼내서 네. 딸들한테 줬고 딸들이 거기서 답만 추출을 해서 시험을 봤다라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매우 판단한 높다. 겁니다. 네. 아, 지금 설득이 됐어요, 제가. 설득됐어요, 네. 재판부가 음. 그 딸들과 공모해서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추인된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쌍둥이 딸도 처벌을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나요? 거기는 네. 이제 미성년자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재판부 그 당시에 검찰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는 거니까 아버지는 이제 뭐 성이니까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딸들은 미성년자인데 아버지랑 같은 법정에 쓰는 건 좀 그렇다 좀 해서 그렇죠. 소년보호 네네. 사건으로 이제 송치한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최대 소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소년원까지 갈 수 그렇군요. 있고요. 네. 다만 하나 또 변수가 있어요. 이 딸들이 네. 아버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나와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둘 다. 예, 우리 같은. 아버지는 절대 뭐 그런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위증이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럴 수 예, 있겠군요. 위증죄로 지금 네.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딸들도 사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이 아니라 뭐 소년원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 거는 이제 형벌이라고 하지 않고 보호처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상 형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좀 이 딸들에게도 안타깝겠지만 뭐 지금 아버지가 유죄가 나온 이상 이 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딸들도 사실상 처벌에 준하는 그런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좀 지식이 좀 없어서 그런데 이 가정 법원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재판받는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걸로 재판을 그걸 받는 건데 받는 건데 이제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보통 제가 사고 쳐가지고 저희 법원에서 재판 받으면은 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도소 가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교도소는 안 보내는 거예요.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게 되면 네. 이제 중하다고 이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소년원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징역 뭐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네, 아버지는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걸 그렇습니까? 부정기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 1년, 장기 2년. 그래서 1년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보니까 소년에 있었는데 네. 이 정도면 교화가 됐네. 그럼 내보내 주는 거고요. 충분히 뭐 반성하는 것 네, 같고. 반성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내보내주고 아니면은 이제 그 형의 상한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유동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처벌을 받는다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일단은 3년 6개월인데. 근데 사실 이 딸들 같은 경우에 계속 끝까지 부인을 하면 이제 보호 처분 중에 제일 센 게 소년원을 보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그냥 이제 거의 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네, 미성년자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계속 부인하고 만약에 위증죄까지 추가가 되면 네. 이 아이들도 사실상 실형에 준하는 네. 소년원으로 보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것 같아요. 있군요. 네. 지금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뭐 네. 친구들끼리 짜고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살짝 옆으로 밀어놓고 뒤에서 네. 뭐 본다거나 음. 이런 것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다 저는 업무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받아 이렇게 베낀 게 아니라. 저는 보여줘- 공부를 좀 다른 사람 거잘 하셨군요. 베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나중에 확인할게요. 네, 업무방해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되죠. 그래요. 그게 본인의 실력으로 모두 풀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성적을 내고 그 성적을 기초로 해서 순위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커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속임수를 커닝. 쓰는 거죠. 내 실력이 아닌데 다른 사람 걸 보고 오답을 할 것들을 정답으로 맞춰서 내 성적을 올리는 거니까 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 업무 방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커닝 한두 개 한 거 정도 가지고 입건을 하진 않죠. 죄는 되지만 입건하지 네. 않는 거고요. 근데 이번 사안처럼 최근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본다고 대학 잘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네. 물론 뭐 그때는 학력고사 이런 것도 잘 봐야 됐었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수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구나. 대학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업무방해죄로 7년 고한 거 처음 봤다 그랬고 네, 네, 네. 3년 6개월 나온 거 처음 봤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실 모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이거 숙명여고만 그런가? 아, 딴 학교도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의
교육에 관련된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음. 좀 중하게 선고가 내려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백문백답의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